오늘 그 교육방송 2부는 그 계백을 통해서 보는 의지, 사람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방제가 개 한 다음에 숫자 100으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영화 제목이어서 그런지 영화 그 드라마 제목인가? 그래서 그 계백이라는 그 고유 명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방제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 금치어가 되는 바람에 그 개 한 다음에 그 숫자 100을 했어요. 그렇고요. 자, 일단 이 계백이라는 사람의 출생 연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성씨 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때는 이 계백의 성씨가 정확히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당시 이때는 왕족인 부여씨를 빼고는 다 정확하지가 않아. 그런데 자, 어쨌든 당시 계백은 백제 말기의 3대 충신으로 꼽히고 있었잖아요. 그 성충 흥수와 함께.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쫓겨나서 죽었고, 그 계백 같은 경우는 뭐 무관이라서 좀 살아남아 있긴 했는데, 그 이제 그거를 했어요. 이제 그 당나라 13만 수군이 백강으로 상륙을 하고 그 이제 신라 5만 명의 그 육로군이 그 동쪽 국경을 넘은 게 아니고 그 북쪽 국경의 탄현을 넘은 거예요. 탄현이라 하면 이제 한강 유역이죠. 그 한강 유역의 그 일산, 탄현 그쪽을 얘기하는 건데 그쪽을 넘은 거야. 그리고 이제 백제군이 거기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그 이제 병사가 없는 거예요, 사비성에. 그래서 이제 의자왕을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계백이 그 이제 의자왕한테 가서 자기가 끝까지 막아보겠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병사를 모아봐. 병사를 모아봤는데 5,0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못 이길 거다. 못 이길 거다 해가지고 일단 집에 들러요. 집에 들러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기가 지면 이제 가족들이 막 포로로 잡혀서 남자들은 뭐 죽거나 노역을 당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성적 노리기가 될 거 그런 것까지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요. 어찌 될 것이냐, 아니 어찌 될 것인지 너희도 알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가족들은 뜻에 따르겠다고. 그래서 계백은 이제 칼을 빼가지고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오죠. 가족들을 죽이고 나온 다음에 이제 진짜 자기도 죽을 각오로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병사들한테 그 월나라 왕 그 구천에 그 춘추 시대 때 그 와신상담 사례를 병사들한테 연설을 하는 거야. 그때 이제 그 오나라 왕 그 부차고 뭐 싸우다가 밀려가지고 5,000명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 와신상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70만 명을 이기고 복수를 했던 그거를 그 상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싸워보는데 문제는 그때는 그런 5월 시대가 아니었죠. 춘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 신라는 그 이제 대장군 김유신하고 동생 김음순 그리고 좌장군 김부밀 뭐 등등 각
각종 명장들이 총출동했어. 태자 김범민까지 출동했고, 이게 그냥 대규모 원정대였던 거야. 5만 명이 넘는. 그랬는데 이제 계백은 그 병사들한테 의지를 심어준 거예요. 자, 국가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병사들은 이제 함성을 진짜 도끼를 품고 백제 병사들 싸우죠. 그래서 처음에 네 판은 백제가 이겨요. 그 신라와의 대결에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휴식이 들어가. 보통 그 황산벌 그 벌판에서 회전을 치르잖아요. 회전을 치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진치고 싸우는 걸 회전이라고 하고, 그 이제 그 회전이 끝나. 그 다음에 이제 1대1 그 일기전, 그 일기를 들어가는데요. 잠깐, 이게 안경이 이래. 그 1대1 대결을 들어가는데, 그 신라에서는 이제 김음순이 아들 반구를 끌어내죠. 그래서 반굴이 등장을 해. 반굴이 등장을 해서 자기는 죽을 각오로 나가서 싸워. 당연히 근데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품일도 아들 관창을 불러.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관창은 얼마 안 나가서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제 계백은 그 관창을 끌어들이는데, 나이스 게이딩님 어서 오세요. 그 관창을 끌어들이는데, 계백은 자기 자신도 죽을 각오로 의지를 갖고 나서 싸우고 있는데, 이 투구를 벗겨보니까 아직 10대 미소년이야. 왜냐면 그 신라 화랑들은 그 외모도 미소년인 애들을 뽑거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못생긴 애들은 화랑이 안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계백은, 야, 아직 어린애다. 우리가 아무리 그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지만 이렇게 어린애를 죽일 순 없다. 살려보내라 해서 보내요. 채팅방에서 황산벌 영화에서도 꼬비남들, 그쵸? 그런데 이제 관창은 화랑도에 그 세속 5개 있잖아요. 5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임전무태, 전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을 제일 중요시하는 그런 화랑들인데, 관창은 그에 대해서 이제 굴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관창은 이기고 돌아온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혔다가 살아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적장에 목을 베고 돌아왔으면 모를까. 그러지 못하고 잡혔단 말이야. 그래서 관창은 다시 나가요. 다시 나가는데 또 잡혀. 그래서 계백이, 야, 또 데리고 와. 또 데리고 오는데, 이제 관창이 이번엔 진짜 의지가 강해가지고,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날 죽여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제 계백이, 우리 5,000명의 결사대도 그 죽을 각오로 싸우는데, 신라는 이렇게 어린애들도 진짜 죽을 각오로 싸우러 나오는구나. 물론 일개의 장수지만.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졌다 하고 판단을 한 거야. 아무리 의지가 우리가 강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진다. 이걸 판단을 하고, 그래도 이제 계백은 그래서였는지 모를까요? 이제 화랑의 명예는 지켜준 거야. 그래서 관창을 목을 베어요. 화랑의 명예는 지켜주기 위해서. 그 영화 트로이 보면요, 이제 뭐 싸우다가 그 검술 대결에서 져서 이제 막
이제 찔리잖아요. 그 막 가슴에 칼에 찔리거나 막 목에 칼에 찔리거나 그러는 등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이제 그 무사가 쓰러져. 그러면 그 적장이요. 그 그러니까 결투에서 이긴 그 사람이 걔를 그 칼로 숨통을 딱 끊어주는 게 그 명예를 지키는 거였대요. 음. 그러니까 싸우다가 죽는 게 전사의 명예였던 거야. 채팅방에서 매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영화 트로이 보시면 그 트로이에서 그 뭐냐, 아킬레스 동생이 그 아킬레스 갑옷을 대신 입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 헥토르랑 싸우잖아요. 그래서 헥토르가 걔가 이제 아킬레스인 줄 알고 그 검투를 해요. 검투를 해서 근데 헥토르가 이겨 그 검투에서 그 왜냐면 목이 샥 베여요. 목이 살짝 베어가지고 아킬레우스 그 사촌 동생이 쓰러져요. 쓰러지는데 이제 그 아킬레우스 사촌 동생은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 연합군을 위해 싸우러 왔기 때문에 자기는 싸우고 헥토르랑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막 살고 싶은 거야. 걔는 아직 어린애니까. 그래서 근데 헥토르는 그래도 기사의 명예는 지켜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칼로 탁 죽여요. 물론 이 아킬레우스는 엄청나게 분노를 하죠. 그래서 헥토르가 그의 명예는 내가 지켜주지 않느냐 하니까 아킬레우스가 하는 말, 상대를 잘 보고 그랬어야지 왜 자기가 아닌 자기 사촌 동생을 그러냐 해가지고 아킬레우스는 무자비하게 헥토르를 죽여버리죠. 어쨌든 그런 그 전사의 매너, 하여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상해. 그 사무라이들도 그 뭔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으면 일본 사무라이들도 막 여기 막 할복을 하잖아요. 자기 칼로 막 이렇게 할복을 하잖아. 그런데 사무라이들은 그런 할복자사라는 게 자기들의 그 명예를 지키는 거야.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지휘관들도 현대 군대 지휘관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 권총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요. 둘 중 하나예요. 권총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그 채팅방에서 권총 소지 이유가 그거 용이래요. 맞아요. 그 전시에 그 명령 불복종하는 그 부하를 그냥 그 자리에서 권총으로 탁 직접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도망가지 못해 도망갈 수 없을 때 이제 자기 머리에다가 권총을 딱 대는 거야. 아니면 그 이제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입에다가 그 권총 그 여기를 막 물고 총을 탁 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뭐 군인의 명예래. 권총으로 그 탕 쏘는 것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지가 뭐 죽을 각오로 그렇게 필사적으로 그런 임하는 그런 의지. 근데 그 의지가 약간 좀 불똥 이상한 대로 튀면 좀 자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근데 일단은 이 계백의 의지는 그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계백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요즘 우리는 그런 의지력을 좀 쉽게 잘 표현을 못하죠. 네. 자, 참고로 제가 오늘 이런 그 약간 굳이 왜 그 의지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그 이런 군인을 예로 들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물론 오늘은 역사적으로 그 계백이 전산 날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이 기록은 우리나라에서 쓴 기록이 남아있다기보다는 그 중국 당나라 시대에 썼던 그 기록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다시 그 기록을 참고해서 쓴 것에서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왜냐면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당나라 그 이제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그 측천무 있잖아요. 당시에는 황후였던 측천무가 지시를 내려요. 그 고구려가 망하기 전에 쓰여졌던 역사책들은 다 태워라. 왜냐면 중국에 너무 굴욕적인 내용이 많았던 거예요. 심지어 당나라는 그 이세민이 그 고구려와의 그 안시성 그 원정 때 화살 한쪽에 눈을 맞아가지고 그 눈을 잃었던 실명했던 그런 사연까지 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삼국 통일 이전의 그 역사책을 다 태우라고 했을 정도예요. 물론 그 측천무의 지시로 태웠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다시 중국 그 사서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삼국사를 썼고 그 다음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썼어요. 그 이제 삼국사기와 구분을 해서 그 삼국사라는 걸 구삼국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선 사실은 이 가족을 책임지지 못한 그런 계획을 비난을 해요. 참고로 김부식은 경주 김씨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사실 그 고구려 본기보다 신라 본기가 먼저 쓰여졌어요. 어쨌든 그리 하고요. 그 제가 오늘 굳이 이 계백이라는 군인을 갖다가 의지를 그래서 설명을 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제가 오늘 이거 예비군 교육훈련을 가야 돼. 그 향방잡기 훈련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냥 기분이 약간 싱숭생숭해요. 피곤한데 잠도 안 오고. 채팅방에서 저도 곧 동원이에요. 왜냐면 제가 올해 예비군 5년 차예요. 그래서 그 향방 기본훈련, 그 지역 단위로 하는 그 마포구하고 그 중구가 같이 했던 그 향방 기본훈련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2911 탄약병끼리 모여서 하는 그 소집 점검 훈련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이 향방 작계를 오늘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걸 안 가면요. 그 이제 용강동 그 이제 복합센터로 가면 되거든요. 그 주민자치센터 있고 그 뭐냐 주민센터 있고 그 뭐 예비군 동대도 있고 뭐 다 있는 데인데 거기서 오늘 6시간 훈련 안 하면요. 그 가을에 그 지축 예비군 훈련장까지 가래요. 또 그러니까 이 향방 훈련이 그 전반기 교육하고 후반기 교육으로 나뉘나 봐요. 뭐 예비군을 그 여러 번 불러. 차라리 깔끔하게 2박 3일 동원을 가고 가끔씩 그 동네에서 향방 잡기를 할 때 그 향방 잡기 하면 동원 훈련 때 조기 퇴소할 수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 그래서 제가 동원 2년차 때는 한번 조기 퇴소를 했어요.
동원 2년차 때 한번 조기 퇴소를 했어. 근데 그때 이후 동네 양방 자켓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음, 모르겠어. 그 예비군 훈련장으로 가서 하는 훈련을 한번 면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채팅방에서 선배님이세요. 전 4년 차요. 아이고 그래요. 뭐 우리 뭐 다들 예비군 운명 남아 있는데 어쨌든 아니 뭐 화면 그 화면 상단에 그 추천 버튼 있죠. 추천 버튼 뭐 하루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그 즐겨찾기 추가해서 나중에 또 제 방송 또 접속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녹화는 여기서 끊고